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이제 저희에게 오늘부터 시황 짚어주실 금종욱 전문가님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종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방송에서 인사를 해주셨지만 저희 방송 통해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서울경제 원래 8시 방송에서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아침 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시황적인 부분과 좀 금일 주요 테마 이슈들 이런 것도 정리해서 이 11시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 아침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이슈와 뉴스들 그리고 종목들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좀 이런 뉴스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테마에 강한 전문가님이신데요. 매일 11시마다 여러분들과 오늘에서 강할 테마들, 섹터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한숨 돌린 증시, 지켜볼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상승분을 오늘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또 FOMC가 있고요. 중국에서 4월 30일 날 제조업 PMI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50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또 우리나라 증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목요일날 마찬가지로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또 50 이하로 나올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FOMC 회의도 되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동결될 것인가 아니면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릴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예전에 지금 주도적인 생각들은 아무래도 0.25에 좀 고정돼 있긴 한데 최근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동결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또 6월달 됐었을 때 6월달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6월달까지도 계속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좀 봐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이런 관망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오늘 지수가 좀 상승을 했지만 환율적인 부분도 1,340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1,350원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하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하루 쉬고 또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지만 이번 주에 역시나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5월 2일부터 3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잠깐 있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다소 좀 관망세를 이어갈 수 있다. 특히나 6월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고 달러도 지금 현재 1,340원 부근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상승 테마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인데요. 페라이트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히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광물이 이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를 좀 배제하고 이 페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최근에 이 히토류 관련주 쪽에서는 페라이트 관련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뉴스는 없었는데 페라이트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관련주로서 지금 삼화전자 차트 보시면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이미 이제 3,000원대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벌써 10,000원대까지 며칠 동안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오늘 좀 상승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더 이상 올라가게 됐었을 때 이걸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또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지도 페라이트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또 덕양산업도 같은 관련주 쪽으로 좀 세 종목 보실 수 있는데 뭐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대장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지만 이 대장주 자체가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도 이런 이 관련주들을 좀 눈치 게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뭐 눈치 게임에서 그냥 버티신 분들이 승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좀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종목들보다도 뒤에 나올 제가 설명드릴 종목들이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거는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쪽 테마 쪽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특징적인 테마 중에서 구리 관련주가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대창과 이구산업 이 두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구리 가격을 좀 매일 체크하실 수가 없는데 구리 선물 가격 저는 이제 선물 가격들도 좀 체크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주식에서는 주가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원자재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체크해 드리는 좀 상품들인데 일단은 아침까지는 상승세가 좀 좋았다가 좀 전에 좀 차익 매물 시장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만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슈가 똑같은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 쪽이 이렇게 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자, 이후에 좀 횡보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저는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 대금이 줄어든 다음에 공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대창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거래 대금이 이제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거래 대금 증가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은 개인분들이 좀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데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과 이렇게 또 보라색 선,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항선 라인이고 이게 이제 지지선 라인인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저항선 자리를 뚫고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 저항선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전에 저항선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상승하는 타이밍이 대부분 이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분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가지 강한 섹터들을 짚어주셨는데요. 페라이트와 구리 가격 상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강한 섹터로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자세한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우디 교통 물류 장관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방문한다.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방문한다라고 해서
네옴시티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예전에 이제 대장주였던 종목은 이제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서 예전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10,000원대에서부터 48,000원, 거의 5만 원 가까운 이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이슈가 점점 사라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25,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구간대가 오게 되면은 이 정도 가격은 방어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해주는 자리가 어딘지 이런 자리를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를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도 이렇게 이 직전의 자리가 저항선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아직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4만 원대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고점 자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48,000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부근, 그 정도까지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뉴스가 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글로벌보다는 오늘 이 그쪽 물류 장관이 방문하게 되는 곳이 네이버 본사입니다. 이 네이버 본사에서 어떤 걸 보냐면은 이 네옴시티에 이제 들어가는 이 빌딩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옮겨주는 엘리베이터 같은 걸 좀 필요하거든요. 높은 곳까지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기술, 이거를 이제 현대무벡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무벡스가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이 재료만으로는 크게 정고점까지 뚫기는 좀 어려운 재료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 내용이 좀 나올 거라서 현대무벡스는 계속 좀 두고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KLS이 있는데 이건 해운 항만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가면서 이제 항만 해운 인프라 쪽도 좀 한번 둘러본다라고 해서 관련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는데 KLS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변동이 거의 별로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큰 자금으로 매매하시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호가도 굉장히 좀 얇고 뭐 변동성도 지금 갭으로 뜨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또 크게 받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분들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혹시나 소액으로 매매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2,500원 이하 정도, 요런 자리 이하에서. 왜냐면은 요런 자리 2,500원 이하에서는 항상 반등이 좀 나왔었고 잘 안 깨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2,500원에서 2,400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인데 요 위에서는 일단 좀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강한 테마들, 구리 가격 상승과 페라이트,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총 8가지 종목들을 살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가격 매매 전략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SG 사태로 인해서 연일 하한가를 맞았던 종목들, 이 금요일에는 잠깐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CFD 관련 악재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세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늘도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단타 종목 하시는 분들이 당일날 이 급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저는 뭐 개인분들이 이런 매매를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원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은 얼마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종목이라서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에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렇게 좀 직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가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스탑로스를 걸어둘 자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들이 이런 자리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우데이터, 삼천리, 하림 지주 다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전에 지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들이 이탈됐었을 때는 일단 이런 자리들은 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혹시나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지금 요거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갈 거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혹시나 또 단기 테마로 공략을 하실 분들이라도 비중을 좀 낮은 비중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이거 급반등 노린다고 간혹 이렇게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정부에서도 이런 종목들 되게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시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게 좋고 잠시 후에 제가 공략수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연일 하한가를 맞다 보니까 잠깐 상승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험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네, 공략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입니다. YG 엔터고요. 엔터주가 지금 다 좋아요. 엔터주 쪽은 뭐 오늘 하이브도 흐름이 좀 좋고요. 그리고 YG 엔터 뭐 한 종목씩 그냥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이제 그 르세라핌이 다시 한번 좀 앨범을 좀 냈고요. 이제 BTS 군대 관련해서 악재는 거의 다 이제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진스도 이제 새로운 음반 좀 나오고 계속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엔터주 쪽에 대해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더 좋거든요. 엔터주가.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뭐 축제도 많고 그리고 연말 행사가 좀 많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매출이 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은 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하이브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YG엔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달이죠. 일단 블랙핑크 재계약이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가 일단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8월 달에 해외 그 공연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의 재계약은 확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결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 걸그룹 그 베이비몬스터가 지금 신인 걸그룹 중에서는 거의 제일 기대가 되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YG엔터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 돌파하고 나서 이 7만 원 부근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악재적인 면에서는 그 블랙핑크 재계약이 가장 좀 큰 리스크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 오른쪽은 YG엔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호주로 YG엔터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금 아쉬워요. 이거를 방송 시간이 좀 10시 정도 됐었으면은 아마 매수 잡아드렸어도 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좀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탈모 관련 의약품, 화장품 요게 일단은 그 쇼핑몰을 오늘 뭐 만들었다라고 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쇼핑몰이 이제 아마존에 진출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더 큰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고 이 탈모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니아가 오늘 좀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강한 거래량, 금요일 날도 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오늘 2,000억 가까이도 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거래 대금으로 강한 거래 대금으로 저항대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일단은 노리실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줄은 날, 좀 차트적으로 가까이서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진 날보다 거래 대금 줄은 날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선 자리 구간이 한 58,000원 정도 되는데 한 6만 원 정도 이런 자리에서 58,000원, 6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미국에서 좀 매출이 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좀 받고 있지는 않은데 차트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다는 걸, 지금 조정장이 나왔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시 한번 고점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10,000원대 정도만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 신고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이런 디테일한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YG 엔터와 바이오니아 HD, 현대인프라코어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지만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불핑의 이 재계약 악재가 해소가 됐고 베이비몬스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바이오니아도 탈모 관련 의약품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점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 30일부터 여러 차례 다뤘던 종목이 있습니다. 덕양산업인데요. 예.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해서 예.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 예. 8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예,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차의 1차 벤더 업체로서의 어떤 흐름들, 미국 현재 전기차 공장 어떤 신축에 대한 현재 건설에 대한 착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수혜주로서의 가능성들이 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방식의 이제 배터리 방식, 반고체 방식이죠. 리튬 메탈 관련된 이슈로에서 크게 이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덕양산업을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3월 30일 정도에 제시를 좀 했습니다. 3월 30일이면은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 첫 번째 바닥에서 이제 상승삭바 형태에서 5일째 되는 날 이때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고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현재 공략을 한번 했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왜 이제 공략을 했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출발한 점, 상승 삭바 형태의 어떤 흐름.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이제 캔들이 이제 중요한 모든 것의 이제 출발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출발하는 캔들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흐름이 정확하게 여기서 일치를 하고요. 물론 21선에는 살짝 깨졌지만은 첫 번째 바닥에서는 절반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살짝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주기가 21주기 또는 21선 또는 상승과 조정의 절반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성립이 돼도 이것은 상승 추세의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조정을 보여도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격 조정을 보이겠지만 한 번 더 슈팅이 되면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 슈팅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봉상 적이병 인 기본이고 보통 적산병이 되면 옵션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은 2차 슈팅 자리가 반드시 한번 존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생파동 다시 말해서 3파동을 갈 수 있는 공식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차트로 공식으로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결국은 뭐냐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21선마다 계속 맞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1주기 사이클이든지 아니면은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이 세 가지의 법칙을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원하신다 하면은 이런 차트 우량주 부분들은 수시로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탄생 파동을 또 잘 체크를 해주시기로 유명하신데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 좀 체크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같이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양산업도 마지막 상승 가능한 지점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급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외국인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코인보다 더한 상승률로 주식보다 더한 이런 종목이다라는 이름을 얻었었는데요. 일단은 위믹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플랫폼입니다. 오늘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오랜 저점 이후로 다시 지난주부터 올라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조정을 마쳤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위메이드라고 한다면 위믹스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위믹스와 함께 위메이드도 올라줄 수 있을지 기업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위메이드는 유믹스로 좀 유명하죠. 블록체인 어떤 부분인데, 상장 폐지가 좀 됐던 뭐 그런 아픈 부분 때문에, 그러면 위메이드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기사에 회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위메이드 부분들은 현재 중견 게임사 업체고요. 이제 유명한 부분들은 미르에 대해 전설부터 시리즈로 쭉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 이카루스 M부터 해서 많은 게임즈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라이센스 아웃해서 이제 IP 수출 부분들도 하고 있는 중견 업체인데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중견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업체로 진출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부분들이 위믹스. 그러니까 현재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 어떤 방식의 게임 플랫폼을 개발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위믹스 기반의 이제 게임 플랫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현재 메인넷 부분들을 현재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했지만은 독립적으로 위믹스 기반의 게임 플랫폼을 만들었고 다른 게임 업체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선두주자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최근에 이슈가 갑자기 된 부분들은 나이트크로우가 지난 4월 27일 날 오픈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저는 게임을 좀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안 해봤지만은 솔직히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그 게임을 해보면은 극사실 세상이 펼쳐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현재 스토어 마켓의 1위 흥행 돌풍을 좀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위메이드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이제 요것도 크게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믹스 3.0 현재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방식, 달러하고 같이 연동되는 방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게임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100여 개를 이제 온마인드 한다는 어떤 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20여 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앞으로 계획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100여 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믹스가 이제 재상장이 현재 국내에서 좀 퇴출됐죠. 그래서 해외 재상장이 됐고 또 국내 코인으로 인한 회사에서 일부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코인 업체도 위믹스가 상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플레이 월렛 보통 그 전자지갑이라고 하죠. 블록체인을 담을 수 있는 월렛 이 부분들이 지난 4분기에서 전혀 변함이 없었고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믹스 기반으로 하는 게임 업체의 부분들이 지금 22개 정도, 22개 또 2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까지 하면은 100여 개를 충분히 올해 달성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믹스의 어떤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미국 금융이 흔들리고 나스닥이 흔들리면은 보통 현재 블록체인이나 현재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금융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피난처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가상화폐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동안 현재 애플의 XR 기기와 함께 출시와 함께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에 대한 어떤 페이스북이 사명 바뀌었죠. 메타에 대한 실적들이 좋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동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주가가 조정을 계속해서 약간 보여주다가 여기서 삼각수렴령에서 위쪽으로 상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1평선이 골든크로스,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낮고 그다음에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면 안 되죠. 21, 정배열이 되면서 지지골드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어제 지난 주말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무려 굉장히 높은 종가가 이제 15%, 그러니까 장중 고가가 18%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내일 소폭 약세로 약간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뭐라고요? 5일마다 또는 5일선마다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눌림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지난 위믹스의 어떤 상장 폐지 아픔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어떤 케이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위메이드 지난주 나이트크로우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을 했고 또 위믹스 관련해서도 재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트적인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자 또 투자 지주회사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다소 반납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금융위기 특히나 은행 위기 속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SK스퀘어도 지금 현재 블록체인 또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SK스케어는 오늘 좀 음봉의 어떤 흐름들인데 뭐 대량거래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SK스케어를 이제 보면은 SK스케어의 이제 대주주는 현재 SK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 지주회사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K스케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장된 업체가 나노엔테, 인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플래닛, T모빌리티, T맵 아시죠? T모빌리티, 11번가 아시죠? 원스토어 열심히 사용하고 있죠. SK실더스 이런 비상장 업체에 대한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지주회사를 바뀌고 있다. 그래서 투자 지주회사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부분들이 SK스퀘어도 있고 SK네트워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도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빠른 투자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비드에 대한 투자를 최근 늘렸고요. 그다음에 온마인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온마인드. 그래서 SK텔레콤의 광고 모델이 이제 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게임 업체인 핵인 이런 업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투자 회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실더스에 대한 매각 뭐 이런 부분 차익, 이런 부분들 나노엔텍에 대한 매각 차익, 지분 매각 차익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K실더스 같은 경우는 보유 뭐 한 1조 정도의 어떤 보유 어떤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뭐 주식의 가치가 1조 정도 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SK스퀘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 SK텔레콤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이프랜드,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들도 있고 SK에서 하고 있는 에이닷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런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스퀘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만 투자를 했어도 다양한 어떤 그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상승과 조정, 여기서는 마지막에는 상승과 행보 어떤 흐름들이다가 마지막 돌파를 하다가 약간 눌림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목의 또 속임수 운봉이고 만약에 오늘 아랫꼬리가 이제 달고 끝나면은 현재 3일 상승에 대한 하루 조정, 그 다음날 이제 십자 조정 형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매매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회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연일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차트적인 대응 전략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바로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기차 소재, 음극재 바인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 넘는 상승 보였다가 다시 한번 숨고르기 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4월 들어서 연일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만 깊은 음봉을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 2차 전지와 음극재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재 양성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기업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자 애경케미칼 어떤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애경케미칼의 어떤 사업 구조,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화학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소제, 합성수지, 생활화학
그다음에 뭐 샴푸, 뭐 세탁세제,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고요. 또 바이오 어떤 에너지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가소제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내 생산 능력 61%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의 절대 강자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경기 여팡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애경 케미칼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수소차 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저장 탱크가 현재 탄소 섬유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퍼가 최근에 있던 방식인데 현재 이거를 탄소 섬유로 감싸는 어떤 방식의 수소 탱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라든가 이제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을 때는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차량 경량화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하든 아니면은 탄소 섬유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 가지도 하고 부품 같은 경우도 현재 쇠를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더 가벼운 마그네슘도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현재 탄소 섬유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토바이 외관이라든가 전기차 외관 부품까지도 탄소 섬유로 만드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함께 어떤 탑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도 탄소 섬유 어떤 개발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량 경량화 쪽도의 흐름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 올라갔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음극재 바인더. 원래 애경 케미칼이 지금 하드 카본계로서 음극재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드 카본계가 아니라 인조흑연이나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가면서 거의 납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면 쫄딱 망했죠. 10년 전에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애경 케미칼이 음극재 바인더, 음극재를 붙일 수 있는 어떤 현재 음극재는 구리박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붙일 수 있는 본드가 이제 바인더인데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고 삼성 SDI하고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량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컨펌까지 다 가지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만간 삼성 SDI에 납품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이 이런 재료로서 오늘 급등을 해줬는데 이런 다른 재료까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애경 케미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들고 나온 부분들은 마치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탄생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상승 추세에서는 21선마다 또는 20일마다 매수 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음봉인데 오늘 음봉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바로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19% 아깝네요. 하루만 더 일찍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내일 모레 어떤 조정이 만약에 오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점에서 보면 음봉 저점에서 보면 5일째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됩니다. 한 3일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은 또 매수 찬스가 약간 나와줄 수 있고 장중 한 7, 8% 떨어질 때가 이번 주 한 번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매수 시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애경 케미칼은 가소제 절대 강자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신사업, 특히나 이 전기차의 음극재 바인더 관련해서 양산 소식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제 어제 연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급등 좀 지난 이후에 잡아서 아쉽지만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54번님께서 포스코 DX 15,700원의 비중이 100% 담으셨습니다. 아무래도 3월부터 급등을 한 이후에 19,400원까지 다녀왔지만 지금 현재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100% 비중이십니다. 예, 100% 비중은 너무 많고요. 또 포스코에 대한 뭐 내부 어떤 뭐 직원이라든가 뭐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30%를 넘지 않은 게 정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부분들이 대기업 우량주고 또 최근에 이제 대기업 포스코가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근데 포스코는 ICT에서 이제 사명 개명해서 DX로 바뀌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연동돼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근데 2단 상승을 해주면은 보통 1단 조정, 이 냉난제까지 한 번은 이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힘이 강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21선에 지지받고 터닝하는 수가 있는데 아마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21선 지지받고 약간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령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18,000원에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100% 정도 들고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조정이 있더라도 한번 이 상단을 19,0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2만 원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한번 좀 비중 축소를 확실히 좀 해줄 필요가 있고 18,000원에서는 좀 일부만 이제 비중 축소하고 2만 원 넘어서는 또 2차 현재 비중 축소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 DX 마디 매매 전략 통해서 비중 조절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548번님께서 현대 로템 36,100원에 5% 비중 담으셨고요. 아무래도 이 K방산 강세 속에 역시나 4월 들어서 현대 로템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서 33,5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현대 로템 K2 전차. 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보통 이제 자주포는 현재 포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슈가 워낙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방산 현재 동유럽 쪽에 어떤 추가 수주, 또 중동에 대한 추가 수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기존의 수주가 워낙 수주 물량도 있고 이런 펀더멘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방산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잠잠해지니까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으면은 5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거의 눌림목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 완성이 됐고요. 이것 또한 삼각수렴령 형태를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급등이 일어난 뒤부터 20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됩니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현대 로템 향후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인 이런 대응 전략들과 정보들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일 뿐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이 상승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